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윤쌤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11일입니다. 주식시장을 또 정리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종목을 조금 주목해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역대급 충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감에 휩싸이고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으면 또 상승이 나오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떠날 게 아니라면 이런 움직임 또한 하나의 시장이 가르쳐주는 움직임이니까 우리가 잘 대응해서 헤쳐나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8월 5일 월요일에 무려 종가 8%가 빠졌고요. 저가는 10%까지 쭉 빠졌다가 약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한 거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가 13%까지 빠졌다가 종가의 11%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폭,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는 건 개별 종목들은 거의 최소 15% 이상, 많으면 20% 이상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하락 추세로 이제 돌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락 이후에 다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다시 도로 회복하는 종목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한 종목도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장의 하락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의 엔화의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 엔화를 대거 큰 손들이 엔화를 매입해서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간에 차익이 생기죠. 이 차익 거래를 했던 그 물량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물량들이 큰손의 돈. 근데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가 이 큰손들의 물량을 매도시키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온다는 건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불안하다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관점이고요. 한 번에 물량이 던져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물량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75% 물량 정도가 팔렸다고 매도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정보라고 우리가 확정짓기는 어렵고요. 아직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더 나온다면 2차로 급락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이슈는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입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강력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공포감으로 인해서 또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우려감, 그러면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유가가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항상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 시장 지수가 안 그래도 조금 하락 추세로 돌아섰는데 NK 트레이드가 강력한 매물을 만들었다. 지금 앞으로 여기서 반등해서 상승할지 아니면 계속 또 2차적인 하락으로 이어갈지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NK 트레이드 물량이 많이 소멸돼야 됩니다.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오고 더 이상
대량으로 매도할 물량이 없을 만큼 일단 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금 화합하는, 그래서 전쟁이 조금 우려감이 해소되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경기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나마 재료가 있다면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가 지수는 언제나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다시 나오는 법인데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으로 가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지수가 하락 후에 빠르게 상승세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한 다음에 그러면 개별 종목들도 깊이 빠지겠죠. 그런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 지수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오르는 빠른 회복을 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결국 그 종목을 관리하는 큰손이나 세력들이 크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빨리 주가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을 오히려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찾아봐야 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기회가 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 빠르게 강하게 회복하는 종목이나 업종을 찾아서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급락할 때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대출, 신용 같은 갚아야 되는 돈, 일정 시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시간이 걸려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이 안에 반대 매매가 나가버린다면 상승 종목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일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위험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 시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겠지만 자칫했을 때 진짜 2배, 3배 빨리 계좌가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금 위험하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 지수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은 뭐가 있냐면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 실적을 기반으로 했죠. 화장품.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나 조선, 그리고 식품 관련주입니다. 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늘어난다 생각하면서 진단키트가 올라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테마 쪽으로는 아까 전쟁으로 인한 석유, 그리고 전쟁 관련 테마인 휴니드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포항영일만, 뭐 밸브, 화성 밸브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나 AI 상황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대응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설명했던 종목과 앞으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요 섹터 안에서, 제가 말한 이 섹터 안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진단키트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상승을 하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그냥 단기적인 일회성 이슈로 반짝하는 경우거든요. 추세가 너무 하락 구간에서 이제 반짝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진단키트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첫 번째인 조선업종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지금 여러 번 땅바닥을 잡고 있죠. 그러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 가격대를 여기서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 조선 부품 중에서도 크레인을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지금 조선주들을 보면 큰 대형 조선주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기자재 종목들은 밑에서 좀 횡보만 했을 뿐이지 크게 오른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했던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으로 뻗을 가능성이 있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면 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큰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이라든지 여러모로 계속 순매수로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 좋다. 타점은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조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가 돼줄 때 샀으면 정말 좋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목은 공략을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조금 분할 매수로 모아가거나, 아니면 바로 갈 거라면 1차 매수 여기서 해보고 바로 가면 그만큼 수익 챙기는 거고, 아니면 눌려준다면 2차, 3차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 이 오리엔탈 전공을 보면 상승을 잘 하고 있다가 월요일날 지수 급락때 확 빠졌죠. 거의 16%나 빠졌죠. 근데 이후에 더 빠르게 그냥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봤을 때 뭔가 실적이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려고 하고 있다. 항상 우리는 주가의 움직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 좋고, 그 다음에 KSP입니다. KSP도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납품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 돌파, 오랜만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왔지만 또 역대급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자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5,65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한라 IMS도 똑같죠.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 위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 IMS는 제가 요런 구간 6월 26일 요 구간에서 이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라갔지만 제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니까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강력한 저항이 되는 구간을 자꾸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다시 시장이 회복하면서 조선이 주도 업종을 할 때 기자재 종목들이 한번 크게 터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라 IMS도 계속 보유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자꾸 모아간다면 20%에서 30% 가까이 수익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장품 종목에서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입니다. VT라는 종목인데, VT라는 종목이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고속 성장주입니다. 영업이익이 3,779%,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100% 거의 10배, 30배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초고속 성장주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이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 이 종목도 실적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회복을 했습니다. 이탈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힘이 있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지켜보고 있다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로 따라잡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돌파를 했다가 다시 빠르게 무너질 것 같으면, 이게 속임수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본전 또는 짧게 손절해서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신고가이면서 성장성이 아주 큰 특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대한 공격적인 또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콜마라는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적이 지금 계속 좋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한국콜마라는 회사에서 선크림을 팔고 있는데, 선크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됐는데 시장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급락에 대한 이탈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회복시켜주죠. 우리가 돌파한 지지 라인을 빠르게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슬금슬금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를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중간 지점에서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은 조선주 중에서는 기자재, KSP,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VT, 한국콜마입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한라 IMS는 계속해서 우리 조선 업종이고 기자재이기 때문에 들고 갈만하다. 근데 유진투자증권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으나 좀 많이 빠졌죠. 지수 급락에 따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건 일단 추세가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이 뒷받침된다기보다는 조금 테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데서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다면 회복되는 시점에서 일단 손절로 빠져나오겠다. 이거는 단 기술적인 분석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로 빠져나와야 된다.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은 1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봐야 되겠죠.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더니 싶더니만 갑자기 시장 급락을 또 맞아버립니다. 근데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이랑 다르게 지금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바이넥스는 셀트리온 협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매출, 수익 증가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도 정말 빠르게 본전 구간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너무 또 급락만 안 한다면 회복 후에 다시 여기 돌파하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아직 홀딩을 해봐도 되겠다. 셀트리온은 한 10% 정도는 충분히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쭉쭉 3일 동안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시장이 급락하니까 밀렸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바이넥스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직 추세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고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중기적인 추세로 이어나간다면 회복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한라 IMS는 수익권을 줬지만 그냥 계속 승부해볼 만하다. 유진투자증권은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지고 손절로 빠져나와야 될 거고요. 마이넥스, 셀트리온, 바이오다이는 제약업종으로서 홀딩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추가적인 종목 조선과 화장품이죠. 다음에 자, VT는 여기다가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VT는 모아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타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밑에서부터 매집이 잘 된 종목은 한라 IMS도 마찬가지고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괜찮은 종목을 업종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랜만에 영상을 켰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조금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기다렸을 때 올라갈 것 같은 매집주, 실적주 위주로 담아간다면 손실을 방어하면서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해서 자주자주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